예. 우선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서 청문회장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공개한 파일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편집 짜집기 되었다. 지금 이렇게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하고 짜집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내용이 짜집기 됐다면, 편집됐다면 왜 편집을 해서 공개했는지, 또 편집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만약 이 편집하고 짜집기해서 공개했다면 아마도 이는 정치 공세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의 입장을 밝혀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나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거꾸로 언론인이 책임을 다하고 언론사가 책임을 다할 때 언론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석에서 일부 기자들과 사담은 기본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라는 건 취재의 ABC입니다.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취재원이 취재에 응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언론의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가 입장을 지면에 실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10분 감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을 통감한 사안을 야당 청문위원들이 쟁점으로 삼는 것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당연히 언론의 자유나 국가 발전에 조용히 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란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취재원과의 사석 대화를 녹음하면서 기자가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그것을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야당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도 부적절한 겁니다. 당초 취재한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볼 때 이는 부적절하다 보겠습니다. 취재의 적법성 여부, 보도의 적절성 여부 등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대상이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알 권리란 이름 아래 방조하거나 동조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김영란법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기자 개별 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운영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네.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1월 20일 날입니다. 김영란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하에서 여당 원내 대표로서 한 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이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1월 20일 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가 우측될 것 같아 걱정이어서 언론인을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야당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맞죠? 네, 우윤근 대표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동안 후보자님의 언론관이 이 안에 상당히 묻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공개된 파일이 정말 짜집게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가관, 국정운영, 정책적 철학과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 시절 때
아까 말씀드리는 그 선친 소유의 땅 토지보상금 2,371만 원을 수령 포기하셨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소재해 있었는데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 평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예정지에 마침 84년 전 1934년 일제시대 때 저희 증조께서 갖고 있던 땅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도지사 신분인 제가 그 토지 보상가 금액에 불구하고 그것을 보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국고에 기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하시면서 제가 원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당시 12년 만에 새 예산안 법정 기일 내 처리를 주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국회가 개청한 이래 정말로 뜻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양보의 미덕으로 많은 일들 합의 처리하셨습니다. 세월호 협상 때는 야당이 합의사항을 2번이나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야당과 합의하고 서로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는데도 역시 성공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야당에 대한 포용, 야당과의 대화 이런 거에도 굉장히 깊은 철학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과거에 정쟁으로 치닫던 국회가 상생국회로 많이 변화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탁월한 리더십이 함께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리 후보자로 가시면서 정말로 야당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통할해서 대통령께 지원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으신 거죠.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 원내대표 방을 10여 차례 방문을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또 야당은 국정의 한 중요한 축이고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청문회 통과가 돼서 총리가 된다면 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 생각하면서 야당 존중해가면서 평소에 말씀대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면서 소통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후보자의 자서전에 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그 자서전 안에 보면 대마도 감옥에서 정말 식음을 전폐해서 돌아가신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당시 세종시 건설이 무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지사직을 과감히 던지셨죠.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그 당시 한 덩어리 주먹밥을 얻으려고 일본에 무릎 꿇지 않고 배고픔을 감내했던 면함 선생을 되새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세종시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후보자들이 세종시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그 누구든 국민에게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민선도지사이긴 했지만 또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난 15,000명의 세종시 연기 군민들에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저는 우리 500만 충청 도민과 그리고 출향 인사 포함한 1,000만 충청 도민이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과거 세종시의 그 결단처럼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철학을 발휘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서 청문회장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파일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공개한 파일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전원에 의하면 편집 짜집기 되었다. 지금 이렇게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하고 짜집기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내용이 짜집기 됐다면, 편집됐다면 왜 편집을 내서 공개했는지, 또 편집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만약 이 편집하고 짜집기해서 공개했다면 아마도 이는 정치 공세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의 입장을 밝혀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나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거꾸로 언론인이 책임을 다하고 언론사가 책임을 다할 때 언론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석에서 일부 기자들과 사담은 기본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라는 건 취재의 ABC입니다.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취재원이 취재에 응하겠습니까? 우리 도지사 시절 때 아까 말씀드리는 그 선친 소유의 땅 토지보상금 2,371만 원을 수령 포기하셨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소재해 있었는데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 평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예정지에 마침 84년 전 1934년 일제시대 때 저희 증조께서 갖고 있던 땅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도지사 신분인 제가 그 토지 보상가 금액에 불구하고 그것을 보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국고에 기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하시면서 제가 원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당시 12년 만에 새 예산안 법정 기일 내 처리를 주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국회가 개청한 이래 정말로 뜻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양보의 미덕으로 많은 일들 합의 처리하셨습니다. 세월호 협상 때는 야당이 합의사항을 2번이나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야당과 합의하고 서로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는데도 역시 성공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야당에 대한 포용, 야당과의 대화 이런 거에도 굉장히 깊은 철학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과거에 정쟁으로 치닫던 국회가 상생국회로 많이 변화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탁월한 리더십이 함께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리 후보자로 가시면서 정말로 야당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통할해서 대통령께 지원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으신 거죠. 그런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 원내대표방을 10여 차례 방문을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또 야당은 국정의 한 중요한 축이고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청문회 통과가 돼서 총리가 된다면 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 생각하면서 야당 존중해가면서 평소에 말씀대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면서 소통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후보자의 자서전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가 입장을 지면에 실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10분 감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을 통감한 사안을 야당 청문위원들이 쟁점으로 삼는 것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당연히 언론의 자유나 국가 발전에 조용히 드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란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취재원과의 사석 대화를 녹음하면서 기자가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그것을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야당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도 부적절한 겁니다. 당초 취재한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볼 때 이는 부적절하다 보겠습니다. 취재의 적법성 여부, 보도의 적절성 여부 등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대상이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알 권리란 이름 아래 방조하거나 동조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김영란법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기자 개별 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운영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네.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1월 20일 날입니다. 김영란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하에서 여당 원내 대표로서 한 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이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1월 20일 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가 우측될 것 같아 걱정이어서 언론인을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야당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맞죠? 네, 우윤근 대표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동안 후보자님의 언론관이 이 안에 상당히 묻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공개된 파일이 정말 짜집게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가관, 국정운영, 정책적 철학과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